이번 영상에서는 타키투스 황제의 죽음 이후 플로리아누스의 제위 찬탈과 프로부스가 황제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타키투스 황제의 동생 플로리아누스는 원로원의 승인도 받지 않고 황제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타키투스 황제의 치세하에서 근위대장을 맡고 있었던 그는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의 제2인자로서 무력으로 쉽게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방 군대의 장군인 프로부스가 원로원을 무시한 플로리아누스에 대한 복수를 해주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군대 규모 면에서 프로부스는 플로리아누스의 적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로부스는 적극적인 태도로 장애물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주로 게릴라 전술을 이용해 플로리아누스의 군대를 괴롭게 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공무를 차단하여 로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플로리아누스의 병사들은 추운 기온에는 익숙했지만 킬리키아에 타는 듯한 열기에는 병을 얻어 병력수가 감소하는 등 점차 전세가 기울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플로리아누스에게 불만을 품게 된 병사들은 결국 자신들의 황제인 플로리아누스를 암살하고 맙니다. 플로리아누스의 재위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재위를 찬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자 황제의 세습권에 관한 관심이 사라졌고 덕분에 타키투스 황제와 플로리아누스 황제의 자녀들은 목숨은 잃지 않았지만 평민 신분으로 좌천되어 일반 대중과 섞여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재산도 없이 가난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대단한 자산가였던 타키투스는 황제가 되면서 자신의 세습 재산을 국고에 바쳤는데 그는 제국을 세습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자신이 불명예스럽게 사망했을 때 자녀들이 재산이 없으면 목숨은 부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저자 기번은 타키투스가 세습에 대한 야망으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부스는 발레리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황제의 눈에 들어 군대에서 정한 규칙보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군단 참모장교의 지위에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인재였다고 합니다. 그는 발레리아누스와 갈리에누스 황제 치하에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프로부스는 어떤 직책을 맡아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는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의 엄격하고 잔인한 성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황제의 잔인성을 제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용감했고 황제는 그런 그를 신뢰하였다고 합니다. 원로원 의원 출신 타키투스 황제는 자신의 부족한 군사적 능력을 부하 장군들의 능력으로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프로부스는 동방 여러 속주의 최고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을 당시 일반적인 경우보다 5배나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군사적 재능에 있어서는 인정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대략 44세 정도였으며 몸과 마음에서 원숙한 활력이 흘러넘쳤습니다. 프로부스 자신은 재위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한 통의 편지에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선망의 대상이자 위험으로 가득한 이 칭호를 버리는 것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병사들이 나에게 부과한 이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해야만 하오. 그는 원로원에 보낸 편지에서도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프로부스의 겸손한 편지를 받은 원로원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그를 황제로 인정했습니다. 원로원은 프로부스에게 황제로서 가질 수 있는 칭호와 모든 권한을 수여했습니다. 원로원은 제국의 민간 행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원로원에 황금 왕관이나 다른 민족에 대한 전승 기념물과 같은 수많은 승리의 산물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부스 황제는 갈리에누스 황제가 통치할 당시 원로원의 무력 행사를 두려워하여 원로원 의원들을 군직에서 배제시켰던 칙령을 원로원 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나약함을 경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군직에서 제외되었던 원로원 의원들은 다시는 그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옛 영광을 되찾았던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죽자 로마의 적들은 이전보다 더 격렬해졌으며 병력수도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프로부스 황제에 의해 다시 한번 격파당했습니다. 그는 6년이라는 짧은 치세였지만 다시 모든 속주에서 평화와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프로부스 황제의 생애를 기록한 작가조차도 프로부스가 옮겨간 거리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종횡무진 전쟁터를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부하 장군을 위임함에 있어서 현명하게 지명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군에서 뛰어난 무용을 자랑하던 이들은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와 프로부스 황제의 휘하 군대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로부스가 황제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임무는 갈리아 속주에 속한 70개의 부유한 도시들을 게르만족으로부터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부스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냈습니다. 프로부스는 프랑크족을 그들이 살던 늪지대로 다시 몰아냈습니다. 또한 반달족의 유력한 부족이었던 부르군트족을 무찔렀습니다. 갈리아를 침입한 부족 중 가장 강력한 부대는 리기아족이었습니다. 리기아족 중에서도 아리이족은 수적으로도 우세했지만 흉포성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족이었습니다. 아리이족은 몸을 검게 칠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싸웠기 때문에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상대를 심리적으로 제압한 뒤 공격했습니다. 역사 교수 헤르히비 볼프람에 따르면 리기아족과 반달족은 폴란드와 실레지아 변경지대에 같은 지역에 살았던 하나의 숭배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두 민족을 거의 같은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군은 이런 유령 같은 부족들조차 손쉽게 무찔렀습니다. 리기아족은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가장 명성이 높은 족장 셈노마저 로마 황제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프로부스 황제는 명예로운 항복을 받아주었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환하는 과정에서 로마군을 향해 진격하여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역사에서 두 번 다시 리기아족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로부스 황제는 갈리아를 구출하기 위해 적군에 한 두 당 금화 한 입씩을 주었는데 금화의 지출로 추정해 보았을 때 적군의 희생은 4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병사들이 금화를 받기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프로부스 황제도 관대한 이미지를 갖고 싶은 허영심에서 별다른 검사 없이 금화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키투스 황제의 죽음 이후 플로리아누스의 제위 찬탈과 프로부스가 황제가 된 후 갈리아 속주를 게르만족으로부터 탈환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1권 12장을 요약한 내용 2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